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의원 보건 임용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어, 단기 합격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합격하려고 하는 건데, 이왕에 합격하려면 짧은 기간 안에 단기로 합격하고 싶다, 그냥 오랜 시간을 두고 장기로 합격하고 싶다, 단기 합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짧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하는 전략들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기출 분석 내용이고요. 그리고 작년 문제 내용이죠. 그리고 또 오늘 설명의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이번 2022년 기출 분석해 놓은 내용들이에요. 4페이지, 그죠? 4페이지에 2022년 기출 분석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올해 2022년 대비 출제 문제들을 이렇게 보니까 기입형하고 서술형하고 A, B 타입들이 다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입형 문제도 A급들이 대부분이죠. C급이라고 되어 있는 거 2번 문제, 그다음 3번, 4번 문제들 C급이다 했는데, 이 C급들의 변별력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채점을 다 해봤었거든요. 거의 이제 채점 해달라고 부탁받은 수험생 답안지를 보고 채점도 해주고 했는데 변별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에서부터 쭉 서술형 문제 12번까지 거의 다 A급들인 거 보이시죠? 네, A급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B타입에 있어서도요, 기입형하고 서술 논술형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A급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래서 제가 기출 분석부터 이렇게 해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거, 임용고시라고 하는 것을 대비를 할 때 어느 곳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걸 먼저 보여주려고 이 내용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치르려면 우선 자격을 겸비해야 되는데, 한국사 시험 자격증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 이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서 교육학 이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병원에서 지금 다니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으로 이렇게 임용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전에 한번 해보셨다가 다시 한번 또 도전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임용고시를 제대로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제가 여기 칠판 한번 보세요. 저희가 1월에서 6월까지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7월에서 8월까지 이렇게 문제 풀이, 7월에 8월에 11월까지 문제 풀이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모의고사까지, 자, 언뜻 이렇게 보게 된다면 전부 다 같은 성향으로 이론 강의하고 문제 풀이 강의하고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이 임용을 대비를 할 때 어떤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훨씬 더 많이 둬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서 광범해지고 있고 깊이가 깊어지고 있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이론 강의 내에서요, 처음에 기본 필수 교재를 가지고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필수 교재에다가 여기에다가 요약 정리를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요. 여기에서 백지노트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하기 기출 문제. 이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서 기출을 분석을 하고 또 기출을 예상을 해서 확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BCD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birth, death 사이에서 초이스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쭉 진행을 하면서 이론 강의도 어떤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둬서 공부를 해야 되고, 문제풀이도 어디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둬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파악만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그래서 오늘 강의 일정부터 먼저 보실게요. 4페이지에 보시면서 아까 기출 분석, A급의 기출 분석을 해보니까 A급을 정리를 해보니까 A급만 하더라도 50점 이상이 돼요. 배점이. 그리고 B급을 정리를 해보니까 12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이론 강의에서든 문제풀이 강의에서든 모의고사 강의에서든 A급, B급, C급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 A급은 뭐냐 하면 매년 출제가 가능한 문제, 그 중에서 출제를 많이 했었고 또 예상되는 문제들 중에 중요한 것들, 이 A급들을 전체 4점 만점에 4점을 받기가 쉽다 어렵다? 쉬워 보이지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고, 그 다음에 C급이다라고 하는 내용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자궁 탈출증 보이세요. 자궁 탈출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간호학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접하기가 어려웠던 내용이고요. 자궁 탈출증, 자궁 내번증, 그리고 또 B급에 있어서 유착퇴번이라든가 자궁 내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해서 시험을 잘 봤을까? 네, 점수가 형편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4점 만점에 뭐 1점, 0점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변별력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른 내용을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기입형 2번 문제에서 재난안전관리법령에 관련된 내용이 법령이 나왔어요. 또 그래서 이런 법령들에 관련된 내용들도 법까지 봐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법까지 어떻게 다 봅니까? 나온 출제되어 있는 문제를 거의 맞춘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작년 2021년 기출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2021년 기출문제를 보셔도 자, 2021년 3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입형 문제를 보더라도요. 정신과에서 뭐가 출제가 됐느냐면 여기서처럼 MMPI 도구의 임상 척도가 나왔어요. MMPI 검사해 보셨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서 검사를 하는 건데 임상 척도 중에서 이게 뭐냐라고 출제가 되었어요. 맞췄을까 못 맞췄을까? 못 맞춰요. 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C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틱장애나 뚜레장애, B형의 기입형이나 또 기입형의 충수염이나 이런 것들은 A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답을 할 수 있는 것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하게 합격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제가 기출 분석부터 먼저 해드린 이유는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번 올해에도 역시나 A급이 절반 이상 80점 만점에 50점만 맞아도 합격 예상을 할 수 있다 없다? 1차 합격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A급만 하더라도 50점이 넘는다. 그래서 B급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면 60점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급에서 점수를 제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추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2019년, 20년, 21년, 22년 제가 이 핫페이지에 분석을 해놨는데 유형들 지역에서는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성인이나 아동이나 여성이나 정신에서는 몇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지를 보면은 지역에서는 점점 어때요? 9문제, 7문제, 7문제, 6문제? 예, 그저 여전히 가장 많은 추세를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지만 점점 조금씩 줄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성인인 경우에서도 6문제, 8문제, 8문제, 6문제 정도, 아동
예, 아동이 2020년도에 엄청 출제가 많이 됐었고요. 세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볼 수 있고, 여성도 서너 문제, 정신도 두네 문제, 네 문제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2023년을 지금 전략을 세워보는 거잖아요. 2023년에는 몇 문제가 나올까? 지역에서? 한 문제도 안 나온다? 10문제가 나온다. 그렇지 않겠죠? 한 5, 6문제 정도가 나온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대여섯 문제, 6, 7문제 정도가 출제될 거예요. 지역에서의 범위가 많잖아요. 보건교육이라든가 응급이라든가 또는 산업보건이라든가 보건행정이라든가 역학감염병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 이론이라든가 건강증진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그 파트들에서 하나씩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주제들이 6, 7주제가 되는 거예요. 성인 같은 경우에서도요, 이렇게 영역이 많기 때문에 출제 주제가 되는 거죠. 올해 그러면 제가 어떤 내용들을 적중하였을까? 2022년 대비해가지고서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A급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A타입에서는 12문제 중에서 9문제를, 그러니까 적중했다는 얘기는요, 이 7월 달 문제 풀이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 강의에서는 다 배우는 거니까 7월부터 11월까지 문제 풀이 과정 속에서 문제를 내어드리고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게끔 하는 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해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12문제 중에서 9문제를 적중해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가와사키가 나온다면 반드시 진단 기준에 근거하는 내용이 출제될 것이다. 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열의 형태가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열이 지속된다라는 형태와 항생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 유지되는 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적중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A타입에서 12문제 중에 9개, 그리고 B타입에서 11문제 중에 10문제 정도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2번 문제 자연재난에서 유리잔류염소, 가와사키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7번 같은 문제에서도요. 제가 요 행위 이론 있죠. 원래 건강증진 이론에서는 행위 이론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언제 했느냐 하면 이론 강의에서도 했고, 특강을 해요, 제가. 특강에서도 행위 이론만 했어요. 왜? 원래 건강증진이 나온다면 행위 이론이 출제가 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이론들을 빼고 행위 이론을 해드렸어요. 왜 그걸 했냐면 이 지각된 행위 통제라고 하는 개념이죠. 디귿.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에서도 강조를 하고 문제 풀이하고 모의고사, 특강도 했고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면서 이렇게 지각된 행위 통제에 대해서 요 뜻을 정의를 쓰라라고 출제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는지, BMI를 측정하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 그리고 8번 문제, 그대로 A타입의 8번 문제, 사회보장 제도나 보건의료 체계. 제가 올해는 역학감염병에서 그 코로나 감염병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사회보장 체계에서 출제가 될 거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보장 제도는 상당히 이슈를 많이 타는 내용이거든요. 왜 이슈를 타느냐? 우리나라 그 의료 제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관심이 있다 없다?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한국은 저렇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왜 이렇게 뻐개지지가 않지?
이건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와 상당히 관련이 많다. 그래서 이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출제가 된다면 올해 출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의 그 요소들, 구성 요소 제목이 나온다면 요거 맞추기가요. 구성 요소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드렸잖아요. 예, 그죠? 구성 요소 5가지. 이건 제가 낸 문제니까 구성 요소 5가지를 써보세요라고 했던 것은 이 구성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정의가 중요하다고 원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사회보장 제도에서 정의가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너무 재미있는 건 진료비 지불 방식에 대한 내용이 있죠. 진료비 지불 제도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거 11월 달에 시험 보기 직전에 한 내용이에요. 인도제와 봉급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둘 중에서 출제가 된다면 어느 걸 더 많이 출제를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뭔 것 같아요? 인도제예요. 그래서 인도제를 잘 보아라 라고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인두제와 포괄수가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출제 포인트가 다릅니다.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그 출제 포인트들을 어디서부터 정리를 하셔야 되느냐면 이론 강의에서부터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론에서 이 주제 파악이 잘 되고 내용이 이해가 잘 되어야, 그리고 나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내용은 이해가 됐어. 근데 용어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용어가 바로 키워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건의료 체계의 하부 구성 요소에서 의료 자원 개발, 의료 제공, 경제 지원, 관리 이런 것들은 다 알겠는데 니은 이게 뭐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용어를 질문하면 용어가 잘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잘 몰라요. 용어를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적인 배치 이런 것들을 기억하려면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암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요. 이론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요 백지 노트를 만들어서 이게 출판이 되면 훨씬 보기도 좋고 하겠지만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요렇게 그 컬러로서 이 프린트를 해 놓으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더라고. 그래서 이 인쇄 비용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하려고 제가 백지 노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서 키워드들을 잡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키워드를 정리한 백지 노트 한번 보여줄게요. 보세요. 여기 뭐 이런 내용들에서 요게 아마 이렇게 뭐 이런 정리, 목표 구성 요소는 뭐다 이렇게 답을 적어놨는데 이거는 해설이 있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암기할 수 있게 키워드들 정리가 되어 있지만 학생용을 보시면은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다 비워뒀어요. 그래서 기능의 역할이 무엇인지 써놓고 키워드를 적을 수 있게 여기서 이렇게 대상자의 건강 상태 사정 및 계획 수행 평가의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뭐지?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써놓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지역사회 간호과정의 절차에서 사정 단계에서는 뭐지? 이렇게. 그래서 이론 강의를 길라잡이로서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백지 노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게. 그렇지만 선택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인생은 BCD라고 벌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초이스라고. 그냥 그 백지 노트를 여러분이 구입하시는 거는 초이스인 거고 해설지는 드릴 거예요. 그걸 같이 가지고서 공부를 할 거니까. 요렇게 이론 강의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또 보실까요? 이번 출제 문제에서 보시면은 자, 가와사키 문제.
자, 5번 문제, A타입의 5번 문제를 보시면 가와사키로 입원을 했는데 5일 전부터 고열이 있었다. 가와사키는 위험한가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니은의 고열의 특성을 기술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2012년의 기출문제의 확장 문제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객관식의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 문제 7월 달 8월 9월이죠. 9월 달에 문제를 내어 드릴 때는 요걸 기출 문제에 있어서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확장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기출 문제를 토대로 확장을 해서 이 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지만 이걸 주관화 시킨다면 이런 문제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출제 내어드린 내용이거든요. 눈에서의 변화, 혀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변화될 것이냐.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6월 달에 해결이 되셔야 돼요. 1월 달, 6월 달에 기출 문제를 모두 분석을 하고 이거를 활용을 하고 확장을 하고 문제화 시켜가지고 또 접근해 보는 것은 언제 해야 될까요? 7월 달에서 11월 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같은 과정이 연계되어 가지고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가? A급, B급에 집중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이론 강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 강의 내용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도 해야 되고 키워드 분석도 해야 되고 기출 분석도 하셔야 되고. 자, 이래서 다시 제가 연간 일정 5페이지 연간 일정에 보시면은요. 6월 달에 이론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필수 이론 강의하고요. 그리고 요렇게 기출문제 분석하고 백지노트 요약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 기출문제 분석에서는 2023년을 겨냥을 해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2023년에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이 주제들은 눈여겨보아라. 작년에 제가 기출 분석을 하면서 가와사키에 대한 거 엄청 강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올해는 특히 유념해서 보셔야 될 거다라고 한 거 간부전 이번에 출제됐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인 거죠. 자, 그리고 백지노트 요약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키워드 암기가 이루어질 거예요. 원래 출제 문제에서 이 키워드들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키워드를 많이 질문했어요. 서술형에서조차도. 그래서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용어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이론 개념에서 필수 이론 강의, 이론 6월 달까지는요. 개념도 중요하지만 용어도 중요합니다. 이 용어들 중에서 어떤 용어를 암기하고 싶으세요? A급 용어, B급 용어, C급 용어까지. A급, B급을 하기에도 1년이라는 시간이 부족해요. 빠듯하다고. 굉장히 빠듯한데 잘 따라만 온다면 그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C급까지 전부 다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시간은 저는 1년 가지고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어떤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따님이 간호대를 나와가지고 임용고시를 치고 싶은데 사실 이 많은 내용이 어떻게 1년 안에 다 암기가 되고 1년 안에 합격한 사람이 진짜로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매년 직강생의 50%는 합격을 시키거든요. 절반은 반드시 절반 이상. 그걸 23년째 지금 임용고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첫 해에서 10명 데리고 임용을 봤어요. 임용고시 같이 공부를 했는데 10분 중에 7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뼈를 묻은 거예요, 지금.
제가 공부를 하더라도 저는 초시로 합격을 했거든요. 초시로 서울에 어떻게 운이 좋게 수학 합격을 해가지고 운이 좋게 합격을 했어요. 초시로 합격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공부하는 요령을 알았다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령대로 그런 전략대로 그대로 제가 강사로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냥 계속 직강생들의 합격률을 유지하고 왔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도 왜 이렇게 합격률이 높을까? 단기적으로. 초시생들의 합격률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걸 시스템화 시켜가지고서 안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스템화 시킨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기출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예상을 하고 확장을 시키고 백지노트를 통해 가지고서 키워드를 암기하는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되는 거죠. 이론 강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키워드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6월 달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시겠죠? 6월 달에 강의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7월부터 9월까지 이 문제풀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지 제가 이번 적중 문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A타입에서 적중 8번, 9번 다 됐는데 자, A타입에서 9번 문제네요. 간성뇌병증 환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장으로 흡수된 단백 대사 산물이 간에서 전환되지 못해서 뇌에서 신경학적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자, 이 기억을 유발하는 물질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어떻게 냈느냐면 간성 혼수의 병태 생리 기전을 제시해봐라 라고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간성 혼수의 병태 생리 기전에서 꼭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시켜서 간의 소변으로 배출되는 간의 능력이 저하되면서 혈중에 암모니아가 축적되니까 중추신경계를 억압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엄청 강조를 하면서 특강에서도 간 부전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론 강의에서 또 부족하니까 원래 간이 나온다면 간성뇌병증이 나올 거니까 특강을 따로 간부전을 하면서 간성뇌병증에 대한 병태 생리를 해드렸고 그걸 얼마만큼 제대로 이해를 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모의고사 문제풀이에서도 7월 달에 했고요. 모의고사에서 또 한 번 더 출제를 해드린 거죠. 그리고 락툴로즈와 네오마이신 이 두 가지 이 간성혼수에서 이 두 가지를 꼭 바로 처치를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락툴로즈 용어 중요하고 네오마이신 용어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에 있어서의 그 관장의 효가 있죠. 저는 요거까지 쓰게 했어요. 네오마이신이 왜 효과적인지 락툴로즈가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죠.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문제로서 내주지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냐면 간성 혼수는 암모니아 때문에 이렇게 외워요. 암모니아 때문에.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제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모의고사를 치면서요. 채점해드리고 첨삭을 해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제가 본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보면은요. 암모니아가 장에서 암모니아가 많아져서 뇌에 혼수 상태가 된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맞는 답이다 틀렸다? 장내에 암모니아가 많이 생겨가지고, 장내에 암모니아가 생기는 거 맞잖아요. 맞잖아. 맞는데 이 암모니아가 혈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혈중에 흡수가 되니까. 그러면은 혈액에 암모니아가 거꾸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뇌에 도달해서 뇌에 독성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 과정을 끝까지 써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냥 암모니아가 높아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채점 기준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그 표현이 있죠.
수험생들이 쓰는 표현을 수정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답을 쓰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저기는 안 내놔. 저기 프린트에 없나 봐. 자, 여기 보시면, 자, 채점 기준의 답안 요령은요, 정확도를 높여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확도를 높여야 돼.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세요. 이번에 간성 뇌병증 환자의 네오마이신 투여 목적이라고 돼 있죠.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답안 내용은요, 어디까지 쓰셨냐면, 세균을 사멸했기 때문에 라고 썼어요. 장내 세균을 사멸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이래놓고 이게 1점이었거든요. 자, 학원가에서조차도 이 노량진의 보건임용의 학원가에서 답안이 항생제로 인한 세균 사멸이다라고 그렇게 답이 나온 곳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답인가? 장내 세균만 사멸하면은 암모니아가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단백대사율이 줄어서 암모니아 수치가, 혈중의 암모니아 수치가 줄기 때문에 신경 독성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썼다면 0.3점이고요. 의학적인 근거, 혈중 암모니아 농도가 개선됐다까지면 0.3점이고요. 의미 마무리. 의미가 뭐야? 네오마이신 왜 써요? 네오마이신 왜 씁니까? 신경 독성을 개선하기 위한 거잖아요. 혼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써야 0.3점 모두 다 다해서 모두 표현되었을 때 1점인 거예요. 이 훈련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답을 썼어. 나는 그냥 답을 쓰는데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쓰는데 어디까지 쓰냐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까지만 쓰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쓴다고? 평소에? 그저 그냥 여기 일반적인 상식 내용에서 1점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답안지를 받아보거나 점수를 받아보고 나면 점수가 훨씬 더 낮아가지고 합격이라고 하는 선에서 컷돼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합격이라는 선 안에 들어와야지. 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이 수험생들의 답안을 쓰는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2023년 B형 6번 문제에 상대 위험도를 쓰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역시나 아까 적중 내용을 보시면 문제 풀이에서 그 내용을 문제를 내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의미를 쓰라 이렇게 문제를 내어드려요. 그리고 의미를 썼을 때 제가 채점할 때는 어떻게 채점해 드리냐면 이 의미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채점에서 온점을 주지 않아요. 1점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 훈련이 우리 학생들은 되어 있어요. 제가 엄청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자, 일반적으로 위험도의 산출값을 쓰고 하면 3.8이에요. 그 3.8의 의미가 뭐야? 오염된 식품을 너무 빨갛다, 그죠?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군이 섭취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식중독 발생률이 3.8배 높다. 여기까지만 쓰고 1점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3.8배라는 의미가 뭐가 그게 무슨 의미야? 그 의미를 쓰라고 했는데 상대 위험도를 구하는 건 무슨 역학이에요? 분석 역학이거든요. 분석 역학이니까 분석 역학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계산하는 이유는 뭐야? 무엇이 원인인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에는 자, 이 상대 위험비가 1.0보다 크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의 위험이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1.0보다 크기 때문에 오염된 식품의 섭취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어야 마무리 0.3점 모두 표현되면 1점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풀이 과정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저 그냥 대충 쓰면 1점 받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A급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율이 월등하게 높았잖아요. 이 A급에서는 4분의 4점을 받는 것이 맞다? 아니면 4분의 1점만 받는 것이 맞다? 4분의 4점을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4분의 4점을 받으려면 이런 표현들이 모두 완성이 되어야지 4분의 4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구분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시스템화 시켜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내고 이거를 맞춰서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거를 거의 이제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20년 지나니까 시스템화 된 것 같아. 키워드를 암기를 하고 문제 풀이 과정에서 그거를 쓰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좌에서 그 강의 내용에서 말입니다. 자, 또 보실게요. 문제 풀이 과정을 한번 보실게요. 필수 이론반 기출문제 문제풀이 영역에서 자, 이론 강의 쭉 넘어가서 이론 강의가요. 자, 그 몇 페이지죠? 특강 내용이 없네. 여기 5페이지 특강 내용. 미안해요. 정신없이 굵어서. 응? 지나갔어요? 여기 있다. 1, 6월 달 이론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기 신스 특강 매월 한 번씩 해요. 매월 한 번인데 올해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수업이니까 토요일 날 할까 싶은데 요일은 바뀔 수 있어요. 일정은 여러분들 직강생들하고 다 얘기해서 바꾸면 되고 자, 한 달에 한 번인데 지금 계획하기로는 자, 1월 달은 모의 면접 특강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1월 2일 날이거든요. 모의 면접 특강 전부 신스 특강은 전부 무료예요. 무료인데 조건은 저희 학생이어야 되는 거죠. 예, 신유형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면 모의 면접. 자, 그러나 1월 2일 날의 모의 면접 특강 대상은 1차 합격자 대상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참관하셔가지고 면접관으로서 실제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니까 그걸 다 같이 보고 들으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강의가 1월에 있고 자, 이제 2월부터는 1월 달에 지역사회 간호를 공부를 하니까 지역 이론들 있죠. 이거 뉴만, 오렘, 로이 이런 것들 그리고 3월에는 건강증진 이론, 각 행위 이론들 뭐 프리시드 이론이라든가 또는 횡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내용들 또 기획 이론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맵 이론이라든가 맵 이론은 앞으로 출제 예상이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 매년 임용고시에서 자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이론이 매년 출제가 되죠. 이 이론 중에 하나는 매년 출제가 돼요. 그러면 중요해 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공부하기가 좋아요 싫어요?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이론에서만 그냥 이렇게 쑥 훑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특강에서 2시간 동안 하나의 이론을 아주 자세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보람있어 하시고 또 이해가 잘 된다 하셔서 제가 이 특강을 멈출 수가 없네요. 올해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월쯤 되면 이 성인하고 연관돼서 기초생리과학 같은 거 올해도 면역 나왔잖아요. 면역 글로불린 나오고 면역의 그 종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종류들 이런 것들 개념들 그리고 전해질도 나왔잖아요. 그것도 신부전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적중 내용에서 제가 그대로 문제 맞춘 거거든요. 자, 이런 그 기초생리과학들 요 면역 염증 전해질 어려워요. 개념들이 어려워서 요 개념들을 한 번 더 차분히 정리해 주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셔서 요거 한번 해드릴 텐데 뭐 달라질 수는 있어요. 주제가
자, 6월에 심화성인, 작년에 간부전, 신부전 했거든요. 왜 간하고 신부전 했냐면 올해 2022년, 작년이죠. 그죠?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 아무래도 간하고 신장하고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신장도 그대로 맞췄어요. 제가 포타슘 올라가는 거, 인슐린 응급처치하는 거 그대로 출제를 했었으니까. 요거 나오면 세부적인 내용들 근거가 되는 거 나오면 어려우니까, 포타슘이 왜 올라가는지 설명하는 거 어려우니까 그런 거 나올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강으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2023년 대비해서는 간하고 신장은 빼고 신부전 하셔야 돼요. 신부전. 요런 거. 그래서 그 해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맞춰가지고 출제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이죠. 출제 비중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약물 특강하고 해부 생리 특강, 요게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해부 생리 특강하고 약물 특강은 저희 조교 선생님 너무 작년에 너무 잘 강의해 주셔가지고서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나 그렇게 좋아할지 몰랐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강의가 좋으니까 좋아하겠죠. 그래서 또 초빙해서 또 특강 진행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약물 특강이나 해부 생리는 성인하기 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사이사이 아무래도 선생님이시니까 그 시간 맞춰가지고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주제나 시간이 조금은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정이 그렇지만 이런 특강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걸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1번, 재미없겠다 2번. 예? 도움이 되시겠죠? 이런 특강들을 활용하시기 바래요. 그러고 나면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필수 이론반. 이론 강의는 이해 가시죠? 이론 이해하셨고 이론 하시고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반 네, 그 페이지로 하신다면 찾아보세요. 페이지 8페이지인가? 자, 7, 8, 9 문제풀이반에 가시면은요. 매주 금요일 날 9시에서 한 5시 넘어요, 사실은. 5시 넘어서 7시 막 이렇게까지도 끝날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영역 모의고사 네, 2번 모의고사 치르면 자 1주의 지역사회 간호 2주의 가족 간호 역학 3주의 보건행정 환경산업 인구 그 다음에 4주차에 보건교육하고 응급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지역 전체를 모의고사 치고 채점하고 첨삭해드려요. 그래서 이때 이 채점을 할 때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일반 상식하고 의학적인 상식하고를 구분해 드렸잖아요. 그 기준들을 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혼돈되는 부분. 어디까지 써야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한테 채점을 지도하고 첨삭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 형태로 이렇게 쭉 진행합니다. 그래서 3달 동안에 이 문제를 엄청 많거든요. 내용들을 전부 다 합치면 1000페이지가 아마 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가능한 문제들을 다 풀어보고 모의고사로 연결해서 또 진행도 해보고 그렇게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 풀이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면 9월달 이렇게 10월달에 영역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영역 모의고사에서는요. 저렇게 보시면 자 1주차에 지역하고 가족 보건행정 2주차에 역학 감염병 인구까지 3주차에 응급까지 그러니까 지역이 3주차에 걸쳐서 성인은 2주에 걸쳐서 아동 1주, 여성 1주, 정신 1주 이렇게 해서 영역으로 모의고사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실전 훈련인 거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서술을 잘 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두되
9, 10월 달에는 아무래도 9월 달이고 10월이기 때문에요. 제가 적중 예상해서 문제를 내겠다? 아니다? 예상해서 그 해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를 내드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11월 달에 3주차까지 3번, 원래 3회 모의고사를 쳤는데 11월에 내년에도 3번이 되지 않을까? 시험 날에 따라서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되거나 3번이 되거나 할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11월 달에는요. 이슈가 들어가요. 11월에는 그 해 이슈 있죠. 예를 들어서 법이 개정이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지침이 들어왔다든지 새로운 감염병이 들어왔다든지 하는 것들. 그리고 테마 정리가 뭐냐 하면 증후군 같은 것들이에요. 증후군, 약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마무리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9, 10월 달에 뭐를 빼먹었냐? 마무리 특강 있죠. 마무리 적중 특강이 있거든요. 마무리 적중 특강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걸 또 한번 쫙 훑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게 비포 사이즈예요. 비포 사이즈로 이렇게 4등분이 되죠. 4등분이 되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 그래서 키워드뿐만이 아니라 내용까지 전부 다 있는 내용들 이렇게 비포 사이즈로 프린트물로 여러분들한테 물론 이론 교재도 있고 백지 노트도 있고 문제풀이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고 많은데 그때는 어때요? 9, 10월 달에는 마음이 굉장히 다급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들고 다니면서 보고 싶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이즈로. 비포 사이즈 안에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아동 하나만 하더라도 제가 들고 아동 하나만 하더라도 요 정도 분량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분량.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비포 사이즈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이제 보시라고. 그렇게 마무리 적중 특강에 보시라고도 해놨지만 여기서 보세요. 이런 거 하면서 제가 마무리 한 번 더 해드리거든요. 마무리하면서 이 발달에 관련된 거 내년에 발달 나올걸요. 신생아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 유아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유아 자 유아의 신체 발달 유아에서 분노 발작이라든가 또 유아에서 거부증이라든가 또 유아에서 퇴행이라든가 자 원래 출제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 요것들 이제 포커스를 둬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이런 과정에 이런 마무리 적중 특강에서 이번에 제가 보건의료 전달 체계 얘기하면서 인두제 봉급제 나올 수 있는데 나온다면 인두제가 훨씬 더 유력하다. 그래서 암기해 두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 쫙 정리하면서 또 찍어드려. 또 찍어드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마무리가 돼요. 실점 이제 마무리 적중 특강 내용까지 다 모의고사 치르고 마무리 적중 특강 내용 비포 사이즈를 한 바퀴 돌고 이런 거지. 몇 회독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독이 몇 번이야.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강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비춰지죠 지금. 강사가 할 일은 문제를 적중시켜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출 문제를요 예상해 드리는 게 강사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출에 대한 예상 당연히 2020년대의 기출 예상을 해드릴 필요는 없을 거 아닙니까? 2021년, 22년, 23년 전부 같을까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작년에 강의를 들었는데 올해 또 들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에? 작년에 들었으니까 올해 안 들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올해 시험을 조금 어렵게 치셨더라고요. 굉장히 작년에 잘 치셨거든요. 올해는 좀 어렵게 치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상하는 것을 포커스를 넘어가서 그래요. 본인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2022년에 예상했던 것들은 거의 2021년에는 제가 뭐를 강조했냐? 마유 강조했어요. 그런 게 출제가 되는 거죠. 에? 근데 2022년에서는 인두제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부전 나올 거다, 신부전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게 나오는 거예요. 2023년에는 뭐가 나오겠어? 이미 저는 머릿속에 2023년에는 어떤 것들이 또 출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상되는 부분을 어디서부터 썰을 풀어야 되느냐? 이론 강의에서부터 강조해 드려야 돼요. 강조를 하고 이 강조한 거를 암기를 해야 돼. 여러분은 써야 되니까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용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용어를 명명하고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백지 노트가 필요한 거예요. 백지 노트를 활용을 충분히 해서 하고 그리고 더하기 기출 강의죠. 기출 문제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서는 2023년이죠. 되돌이표가 돼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뭐냐? 기출 문제에서 다시 기출 문제로 해서 기출의 주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할 것인지 아무리 기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똑같은 주제를 한 번 더 출제한다 해서 답을 잘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될 거다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죠. 확장형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올해는 이 기출의 주제가 중요할 거야 라고 가와사키 중요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작년에 올해는 뭐가 더 중요할 거야 이렇게 확장형으로 기출 문제를 확장 예상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출에 대한 예상을요, 이론에서, 백지노트에서, 기출문제에서 3번 강조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의만 들으셔도 3회독이 되는 거죠. 3번 돌리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상반기에. 그러고 나서 7월에서 이제 11월까지 문제를 통해 가지고는 뭐를 하느냐? 강사는 기출을 예상한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수험생의 할 일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제가 1, 6월 달에 계속 강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있죠.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어떻게 연습해? 반복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박복이래. 응? 반복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 출제 가능한 A급들 있죠. A급, B급의 문제를 전부 다 영역 안에 전부 문제를 내어드려요. 그리고 어디까지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답안에 대한 훈련을 시키거든요. 이 과정이 너무 많아서 힘들지만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로 1회독 연습시키고 2회독 영역 모의고사로서 또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문제풀이 하면서도 모의고사를 치르니까 그리고 이 두 과정에서 계속해서 채점이 들어가잖아요. 채점에서 채점 기준 알려드리거든요. 여기까지 써야지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야. 일반 상식이 아니라 의학 상식까지 쓰셔야 돼요. 이걸 채점 기준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첨삭을 일일이 해드려요. 정확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외우셔야 됩니다. 키워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키워드도. 그러니까 용어가 암기가 안 된 케이스들. 그러면 키워드부터 암기하세요. 제가 그 수준을 적어드려요. 첨삭할 때. 키워드부터 암기하세요. 근거가 부족합니다. 병태생리 더하세요.
이런 것들을 첨삭해 드려요. 그래서 이 첨삭을 보고 아, 내가 대충 쓰는구나, 대략 쓰는구나, 꼼꼼하게 쓰지를 못하는구나, 세밀하게 이 문제는 더 세밀하게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역 모의고사까지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11월 달에 실전 모의고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실전 모의고사를 가지고 내가 실제 임용에서는 이 정도로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 모의고사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또 선발을 하니 경쟁률이 어떻고 어디에 지원을 하게 될 거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차 임용이 끝나고 나면 제가 2차 임용 준비도 해드려요. 스터디 모아드리고, 그리고 2차 면접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해서 우리 수험생들이라면 무료로 전부 다 면접에 대한 내용들도 정리를 해드려요. 그리고 1월 2일 날 이번에도 모의 면접 하거든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합격한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주는 데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저가 그거를 한 20년 동안 유지를 해오고 있는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그 1차 합격하고 2차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2차에서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매년 또는 만점을 받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해마다 만점을 받은 분이 또 만점을 알려드리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면접 또한 연습을 한다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는 기출을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A급하고 B급을 강조합니다. C급보다는 A급, B급의 비중을 둬서 여기에 시간 할애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C급이 더 많아요. 양은 많지만 나와도 여러분들이 답을 잘 못 써요. 거기까지 공부를 다 해내지를 못하니까. 자궁 근종이 자궁 근종이나 자궁암이나 자궁경부암이 더 중요해요? 자궁 내번증이 더 중요해요? 당연히 자궁 경부암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먼저 자궁 내번증이 출제는 됐지만 출제의 답은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건 변별력이 없는 거거든요. 변별력은 A급, B급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변별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4분의 4점을 받아야지 내가 경쟁에서 선발이 되는 거겠죠. 이 중요한 것을 4분의 1점을 받아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력을 키워주는 거에다가 저는 포커스를 두고 싶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많은 양을 꼭 해야 될까? 나도 내가 합격을 했지만 아마 노량진에서 합격해서 보건교사를 해보고 특히나 이렇게 수석 합격까지 해본 사람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하고. 제가 굳이 그렇게 공유하고 싶은 거지, 꼭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은 양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거죠. 많은 것뿐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걸 합시다. 그 얘기예요. 제가요. 그리고 오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모아가지고서 답변 드릴 테니까 지금 댓글 질문 주세요. 질문 주시면 요거 제가 받아가지고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이 차근차근히 커리대로 따라오시는 거, 그렇겠죠? 커리대로 따라오시고 나서 나중에
그 키워드 암기하고 문제풀이 과정에서 답안에 대해서 의학적인 상식까지 근거까지 어디까지 표현이 되는가에 대한 연습만 하신다면 적중 예상하는 거는 제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받으셔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면 합격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A급, B급 완성하시기를 바래요. 그게 이론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제 얼마나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월달 첫 주 금요일 날 시작하거든요. 네, 함께해서 1년 동안 잘 해보고 마무리 잘 되고 학교까지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스쳐 가듯이 이런 만남이지만 1년이 지나고 보면 평생 인연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10년 전에 15년 전에 합격해서 가신 선생님들하고 저는 이렇게 방학이 되면 바빠요. 그분들이랑 한 번씩 또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고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또 얘기거리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게 이런 일을 하는 보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아니고 함께하는 인연이니까 우리 잘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적중을 많이 했으니 결과가 좋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마무리까지 2차까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내년에 2023년을 향해서도 화이팅! 고맙습니다.